내 사랑, 한 남자가 너에게 이 한 문장을 말하면 모든 판이 바뀌어버리는 말이 있어. 오늘 이 대화의 끝에서 나는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말이 지금까지 네 주변만 맴돌던 남자를 완전히 너에게 빠지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이후로 네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해.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아. 내 나이에 그런 여유는 없거든. 오늘의 첫 번째 실용적인 도구를 줄게. 한 남자가 너를 찾긴 하지만 진심으로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를 선택하지 마. 그게 전부야.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둬. 이건 자기의 부족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 지능이야. 그리고 앞으로 몇 분만 더 나와 함께 한다면 남자들이 진심으로 관심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너를 우선순위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한 옵션으로 여기는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계속하기 전에 방금 들은 말이 조금이라도 너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줘. 그리고 어디서 듣고 있는지도 말해줘. 멕시코든 콜롬비아든 스페인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든 간에 더 이상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을 들어야 할 친구, 언니,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단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되찾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사람들과 함께 일한 지 40년, 수많은 이야기와 드라마, 감정의 상처들을 지나며 내가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게 있어. 여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예측하며 말 사이에 의미를 읽어내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드는 남자의 신호를 해석할 때만 되면 그 지능이 사라져버려. 왜일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증 편향 때문이야. 쉽게 말해,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지. 한 남자가 마음에 들면 뇌는 필사적으로 그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해. 밤 11시에 온 메시지는 사랑 고백처럼 들리고 3초짜리 눈빛은 운명 같은 연결로 느껴지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은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들리지. 내 사랑, 그건 여성의 직감이 아니야. 그것은 완벽하게 포장된 자기 기만이야. 그리고 나는 네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야. 만약 네가 진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면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 해. 진심으로 너에게 관심 있는 남자는 너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는 네가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처럼 굴지도 않아. 진심으로 관심 있는 남자는 명확하고 일관되고 네가 선택받았다는 걸 느끼게 해줘. 단순히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기뻐하게 만들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감상적인 연애 조언이 아니라 순수한 신경과학이야. 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너에게 투자하면 그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돼. 그 화학 반응은 그를 자연스럽게 너에게 끌리게 만들고 너를 찾게 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게 하지. 그건 기억이나 부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의 신경계가 너를 향하도록 작동하는 거야. 그게 욕망의 생물학이야. 그러니까 네가 계속 네 존재를 상기시켜야 하고 언제나 네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면 내 사랑, 이 말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에게 관심 없어. 그는 지루해서 잠깐의 자극이 필요한 거야.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은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군가의 플랜 B가 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있고
남자들이 네 발치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야. 까다로운 여자인 척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작적인 연애 기술을 쓰라는 것도 아니야. 그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무언가야. 바로 너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것. 네가 스스로를 선택하면, 즉 내 시간과 에너지, 자존심이 헐값이 아니라는 걸 결정하면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나는 바이브나 어떤 신비한 끌림의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야. 네가 자신을 존중할 때 그건 안정감으로 드러나. 그리고 안정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음제야. 어떤 비싼 향수나 몸매보다 훨씬 강력하지. 남자는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지를 알 때 그걸 느껴. 그리고 믿어줘. 그건 그를 가장 달콤하게 흔들리게 해. 나는 내 상담에서 그걸 수천 번 봤어. 한 여자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찾아와. 몇 달 동안 대화하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서 그녀는 이유를 찾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했거나 안 했어야 했는지를 계속 고민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놓아버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결정해. 그녀는 자기 삶, 자기 행복, 자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시작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가 종종 다시 나타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놓는 과정에서 그녀는 훨씬 더 소중한 걸 발견했거든. 바로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힘을 아는 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진짜 변화야. 남자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남자만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되는 게 핵심이지.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네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 좋은 말이야. 하지만 남자들이 진짜 관심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어. 바로 그걸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볼 거야. 그 전에 지금까지 들은 말이 조금이라도 네 눈을 뜨이게 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채널을 구독해줘.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이런 솔직하고 직접적인 콘텐츠를 올릴 거거든. 그리고 믿어. 앞으로 몇 분 동안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묻자. 남자들은 진짜로 관심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 바로 너무 자주 간과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진심으로 관심 있는 남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너와 자신을 함께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 계획들에 대해 말한다. 허황된 꿈을 팔지도 않고 택시비도 간신히 낼 형편에 두바이 여행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 비전에 너를 포함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거기 가면 다음 주말엔 같이 이 사람을 너한테 소개하고 싶어. 이런 작은 표현들이 바로 중요한 신호야. 그가 너를 자신의 세계 속에 통합하고 있다는 뜻이지. 반대로 단지 재미로만 혹은 잠깐 머물 생각인 남자들은 절대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아. 그들은 늘 편하고 애매한 현재에 머물러. 두고 보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들은 다 붉은 경고등이야. 진심으로 너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결코 너를 애매한 상태에 두지 않아. 두 번째, 진짜 관심 있는 남자는 질문을 해. 그냥 형식적인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예의 차린 말만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 꿈, 두려움, 너를 웃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들, 즉 너라는 사람 자체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네가 한 말을 기억한다. 여기서 많은 여성이 놓치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 누구나 질문은 할 수 있어.
예의로 혹은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관심 있는 남자는 답을 기억해. 네가 2주 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말했으면 그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다. 네가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한다고 흘려 말했으면 그 스타일의 노래를 보내준다. 네가 무언가로 힘들다고 했으면 며칠 후 다시 그걸 물어봐준다. 이게 바로 진짜 관심이야. 그건 감정적으로 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이지. 왜냐하면 너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자를 헷갈리게 하는 주제로 넘어가자. 바로 소통이야. 세상엔 남자는 말수가 적다.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퍼져 있지. 물론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언어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깊이 관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말을 찾는다. 그가 시를 쓰거나 드라마틱한 고백을 하진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내게 감정을 표현해. 너 좋아. 너랑 있으면 좋다. 오늘 네 생각났어. 그는 네가 헷갈리게 놔두지 않아. 내가 좋을까? 그냥 친구일까? 이런 의문을 몇 달씩 갖게 하지 않아. 그가 정말 너를 자신의 인생에 두고 싶다면 반드시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가 확신이 없거나 애초에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야. 떠나라. 또 하나, 남자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 이건 아주 결정적인 신호야. 그는 너를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해. 그의 친구들에게 데려가고 사회적인 자리에서 너를 포함시키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 이야기하지. 왜 그럴까? 그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야. 남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여자가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걸 필요로 해. 그게 그들의 유대감 형성 과정의 일부야. 그래서 만약 네가 몇 달째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의 친구나 가족에게 비밀로 되어 있고 그의 SNS엔 언제나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만 있는 사진뿐이고 너와 함께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 그건 아주 명확한 신호야. 그가 단지 내성적이거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야. 그는 단순히 너를 자신의 인생의 공식적인 일부로 보지 않는 거야. 끝. 그걸 아무리 돌려 말하고 수천 가지 이유를 만들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어. 이제 다음 신호로 가자. 많은 여성이 오해하는 부분이야. 바로 처음의 강렬함. 너는 한 남자를 만나고 모든 게 폭풍처럼 몰아쳐. 그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고 칭찬을 쏟아내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너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처럼 느끼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그 강렬함에 빠져들어. 왜냐하면 오랜 감정적 공허나 미지근한 관계들 끝에 그 강렬함은 마치 살아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어. 그 강렬함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아. 새로움에서 오는 화학적 흥분일 뿐이야. 그리고 그 흥분이 사라지면 그는 갑자기 멀어지거나 사라져버리지. 왜냐하면 어떤 남자들은 사람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느낌에 빠지는 거야. 그들은 정복의 설렘, 초반에 아드레날린을 사랑해. 하지만 진짜 관계의 구축, 헌신, 일상의 현실이 다가오면 흥미를 잃고 떠나버려. 내 조언은 하나야. 갑작스러운 강렬함을 의심해. 성숙한 남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남자는 관심을 서서히, 꾸준히 쌓아간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
두 주만 번쩍이다 꺼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오래 타오르는 불빛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건 네가 많은 상처를 피하게 해줄 거야. 한 남자가 더 이상 너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을 때, 그때 그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그가 여전히 너를 존중하니, 결정할 때 너를 고려하니, 너에게 여전히 소중함을 느끼게 하니, 아니면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해지니. 믿어줘. 나는 이걸 수천 번 봤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복 단계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을 때도 너를 잘 대하는 남자야. 그가 바로 가치 있는 남자야.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남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이란 내 사랑하는 독자여,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야. 존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열정, 케미, 끌림. 다 좋지만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져. 혹은 더 나쁘게는 감정적 학대로 변해버리지. 그렇다면 존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 너를 존중하는 남자는 네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는 네 말을 끊지 않고 네 생각을 비웃지 않으며 네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너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는다. 너를 존중하는 남자는 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약속을 막판에 취소하지 않는다. 마치 내 시간이 덜 중요한 것처럼 매번 늦게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온라인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몇 시간씩 답장을 미루지도 않는다. 너를 존중하는 남자는 네 명예를 지킨다. 그는 네 험담을 하지 않고 너를 망신 주지 않으며 둘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는다. 너를 존중하는 남자는 네 경계를 존중한다. 네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는 그걸 존중한다. 네가 과민하다고 설득하거나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존중하는 남자는 너의 편에 선다. 누군가 너를 모욕할 때 침묵하지 않고 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깎아내리게 두지 않는다. 그는 중립인 척하지 않는다. 네가 곁에 있을 때 그는 분명히 너의 편에 서야 한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할게. 존중은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를 정해야 해.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해.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이건 절대 용납 못해 라고 1000번 말해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그냥 남아있다면 그건 네 경계가 장식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무런 결과도 따르지 않는 말뿐인 경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여자가 자신의 힘을 잃는다. 그녀들은 종이로 된 경계를 세워 첫 번째 바람에도 무너지는 그런 경계. 그리고는 남자들이 왜 자신을 존중하지 않냐고 의아해하지. 하지만 내 사랑, 네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경계를 누가 대신 존중해 주겠니? 그런 일이 생기면 떠나겠다고 말해놓고 떠나지 않으면 너는 신뢰를 잃게 돼. 그리고 관계에서 신뢰는 전부야.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봐.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나?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나?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나는 진짜로 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행동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
누군가 네 경계를 넘으면 멈추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한 남자가 너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 나는 알아. 마음이 끌리는 사람, 특별한 케미가 있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 진짜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머무는 고통은 너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머무는 고통은 서서히 너를 갉아먹는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믿게 만든다. 반면 떠남의 고통은 날카롭지만 잠깐이야.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 뒤엔 해방이 오고 명확함이 오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그 문장으로 돌아가자. 남자가 진심으로 이 말을 한다면 그건 그가 감정적으로 결정적인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만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그들은 어려서부터 약함을 보이지 말라,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지 말라고 배워왔거든. 그래서 한 남자가 그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면 그건 특별한 일이야. 물론 모든 달콤한 말에 감동하고 나쁜 행동을 예쁜 말로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그 중에는 남자가 진심으로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낄 때만 하는 말이 있어. 그 중 하나, 많은 여자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는 말. 그것은 바로 이거야. 너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잘 들어.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즉 너의 존재가 그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변하고 싶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건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야. 그 순간 그는 너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변화의 의미를 부여한 거야. 남자들은 이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아. 그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여자에게 혹은 잠깐의 오락거리로 여기는 여자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여자에게만 이 말을 해. 그리고 바로 그게 내 사랑하는 독자여, 그 남자의 감정 세계 안에서 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가 이제 너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에게 집착하라는 의미도 아니야. 그 말은 진심 어린 관심과 연결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연결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려면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해.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 어떤 남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이용해서 너를 감정적으로 붙잡아 두려 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도 진지한 관계를 원할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말이야. 그들은 네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너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지만 막상 책임질 때가 되면 갑자기 멈춰버려. 그럴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현명해지는 거리야. 행동 없는 말은 그냥 시일 뿐,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되 그의 행동이 그 말과 일치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그리고 비슷한 또 하나의 말이 있어. 남자가 난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네가 그의 머릿속 틀을 깨버렸다는 뜻이야. 그의 과거의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진짜 무언가를 그의 인생에 가져왔다는 의미야. 그리고 남자들, 네가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머릿속에 이상적인 여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그런 그가 네가 나타남으로써 그 모든 기준이 흔들리고
내 성격, 지성, 진정성으로 그를 놀라게 만든다면 너는 그의 머릿속에 오래 남게 돼.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맥락이야. 만약 그가 첫 데이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단지 너를 침대로 유혹하려 한다면 그건 거의 확실히 미리 연습된 수법이야. 하지만 그가 너를 진짜로 알고 난 후 진심 어린 대화와 함께한 시간, 내 다양한 면을 본 뒤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무게가 있어. 또 하나 강력한 문장은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야.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자에게 신뢰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야.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게 그들에겐 쉽지 않아. 그들은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러니 한 남자가 난 너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너에게 자신만의 특권적인 공간의 문을 연 거야. 그는 너를 안전한 사람으로 본다는 신호를 보낸 거야. 너는 그의 취약함을 무기로 삼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지. 그리고 남자의 세계에서 그건 순금 같은 가치야. 물론 많은 여자가 기다리는 고전적인 말도 있어. 너 좋아 혹은 사랑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말들은 너무 자주, 너무 가볍게 쓰이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어. 많은 남자들이 진심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시점쯤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습관처럼 내뱉지. 그러니까 그는 그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그가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해. 진짜 사랑은 끊임없는 흥분이나 로맨틱한 도취 상태가 아니야. 진짜 사랑은 회색빛 하루들 속에서, 피곤한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 흥분되거나 쉬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을 택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말이 있어. 난 내 가족을 만나고 싶어. 혹은 너도 내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싶어. 이건 통합을 의미해. 두 사람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관계의 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야. 남자들은 대체로 가족을 가벼운 관계와 연결하지 않아.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한다면, 즉 네가 그의 가족과 만나는 걸 원하거나 그가 네 가족을 만나려 한다면 그는 너를 오래 머무를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야.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 그가 너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이미 결혼식까지 상상하지 마. 그건 단지 긍정적인 신호일 뿐이야. 그 뒤에 다른 여러 건강한 신호들이 함께 따라올 때 비로소 너희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 이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자. 많은 여자가 묻는 질문이 있어. 얼마나 지나야 남자가 진심인지 알 수 있나요?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정해진 시간은 없다. 어떤 남자는 3달 만에 진심을 안다. 어떤 남자는 2해가 지나도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거야. 너는 기다림의 한계를 정할 권리가 있다. 그의 결정을 무기한 기다릴 필요는 없어. 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봐, 나는 진지한 관계를 원해. 나는 헌신을 원해. 네가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면 너무 좋아. 계속 함께하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 다만 내가 여기 앉아서 네가 결정하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야. 이건 압박도 울티마툼도 아니야. 명확함과 자기 존중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할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이야. 한 남자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는 결정을 내리는데 몇 년씩 걸리지 않아. 지금은 나 자신을 찾는 중이야 라는 건 변명일 뿐이야. 자신이 원하는 걸 아는 성숙한 남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끌어당기는 여자를 만나면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한 달 만에 청혼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너와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사실에는 단 한치의 의심도 남기지 않아. 그는 너를
자신의 인생 속으로 통합하고 미래의 계획을 함께 세우며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고 말해. 그는 너를 끝없는 불확실함 속에 두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 네가 몇 달 혹은 몇 년을 함께 했는데도 그가 여전히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사랑으로 해줄게.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어. 단지 그가 원하는 건 너가 아닐 뿐이야. 그는 외로움을 달래거나 잠깐의 위로를 얻거나 가벼운 동행을 원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관계, 진정한 헌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그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동안 너는 기다리고 네 시간과 감정을 너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쏟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니, 내 사랑하는 독자여? 언제까지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살 거야? 네가 온전한 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계속 읽기 전에 만약 방금 들은 이 말들이 네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꼭 들어야 했던 말이라고 느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꼭 공유해줘.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야. 더 많은 여성이 이걸 이해할수록 그만큼 더 적은 여성이 평범한 관계에 자신을 가두게 될 거야. 이제 초점을 바꾸자.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남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건 절대 네가 본성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저 너 자신 안에 가장 좋은 부분을 다듬고 강화하고 빛나게 하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한 가지는 분명하거든. 너는 남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그가 너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 수도, 억지로 너를 선택하게 할 수도 없어.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는 통제할 수 있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어떤 에너지를 내보일지는 오롯이 너의 선택이야. 그리고 믿어. 그게 모든 걸 바꾼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존감을 키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SNS의 좋아요나 남의 칭찬으로 유지되는 얄팍한 게 아니야. 네 진짜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깊은 내적 확신에서 비롯된 자존감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여자는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는 5분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그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하지도 않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그걸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리고 그 내면의 확신은 자석 같아. 성숙한 남자를 끌어당기고 미성숙한 남자를 멀어지게 하지.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일이지. 그럼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 긍정 문장을 읊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존감은 꾸준한 자기 돌봄에서 생겨. 네가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너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내 인생에서 너를 최우선으로 둘 때 너의 뇌는 그걸 인식해. 그리고 조금씩 진짜로 믿기 시작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건 과학이야. 신경가소성, 즉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지. 너의 생각과 행동이 뇌의 회로를 실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매번 네가 나 자신을 희생이 아니라 보호를 선택할 때, 매번 네가 참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마다 너의 신경회로는 자기 존중 쪽으로 다시 훈련돼. 두 번째 포인트, 너만의 삶을 구축해라. 남자의 관심을 가장 빠르게 쉽게 만드는 건 세상이 온통 그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자야. 내 행복이 그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만나자고 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면 너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은 지루한 사람처럼 보여.
남자들은 자기만의 삶을 가진 여자에게 끌려. 프로젝트, 친구들, 열정,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 여자 말이야. 그건 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반쪽짜리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사람이라는 신호야.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네가 네 인생에 집중하고 너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할수록 너는 저절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 잡히지 않는 여자 놀이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남자를 쫓기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야. 세 번째 포인트.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라. 이건 정말 중요해. 많은 여자가 남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라고 불평해. 그런데 내가 그걸 분명하게 말했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 아니, 하지만 그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알아야 하지 않나요? 내 사랑, 그건 소통이 아니라 마법적 사고야. 남자는 생각을 읽지 못해. 무언가 필요하면 말해야 해. 무언가 불편하면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해. 비난하거나 조종하지 말고. 예를 들어, 넌 맨날 나를 무시해. 너한텐 친구들이 더 중요하지. 라는 말보다. 요즘 우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서 아쉬워. 다시 예전처럼 둘만의 시간을 만들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첫 번째는 공격이고 두 번째는 변화의 문을 여는 말이야. 네 번째 포인트. 너의 독립성을 잃지 마라. 이건 정말 많은 여자가 저지르는 실수야. 연애가 시작되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아. 그가 싫어해서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가 관심 없어서 취미를 포기하고 그의 의견, 그의 취향, 그의 옷 스타일을 따라하며 그렇게 하면 그가 더 가까워질 거라 착각하지.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해야. 결국 그는 흥미를 잃어버려. 왜냐하면 네가 그가 처음 사랑했던 자기만의 빛을 가진 여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야. 네 친구 관계, 내 취향, 네 개성을 유지해.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함께 걷는 것이지. 둘이 하나로 섞여서 자신을 잃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부분. 남자를 쫓지 마라. 진심으로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계획 세우고 항상 대기 중인 여자가 되지 마. 이건 희귀한 척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야. 단순히 관계가 오직 내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거야. 건강한 관계에서는 둘 다 노를 젓는다. 둘 다 투자하고 둘 다 연결을 원한다. 오직 네가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건 그에게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너를 가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셈이야. 그리고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게 마련이야. 그건 단순한 생물학이야. 사람은 자신이 애써 얻은 것, 노력한 것을 소중히 여겨. 그냥 주어진 건 되게 가볍게 다뤄. 그러니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해봐. 네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고, 네가 더 이상 만남을 주도하지 않고, 네가 더 이상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가 연락하지 않고 아무런 주도성도 진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대답이야. 아플 거야. 하지만 지금 아는 게 몇 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물러서기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엔 너를 진짜로 소중히 여길 사람, 너를 진심으로 선택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너의 에너지와 시간을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한 진짜로 너를 사랑할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많은 여자가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몰라. 끌어당김, 안재홍과 쫓음, 나칠라우프니의 차이. 끌어당김은 네가 충만하고 확신에 차 있고 흥미로운 사람이라서 가치 있는 남자가 자연스럽게 너에게 끌리는 상태야. 쫓음은
그가 너를 선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를 잃는 상태지. 끌어당기는 여자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 그녀는 그저 그것을 끌어당긴다. 반면 쫓는 여자는 이미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자신을 소모해버려. 혹시 네가 후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본다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그 단계를 거쳐왔어.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이제는 의식적으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놀라운 역설이 있어. 네가 쫓기를 멈추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 그전엔 너를 무시하던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건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야. 더 이상 결핍의 에너지를 내뿜지 않기 때문이지. 너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산하고 있어. 그리고 풍요로움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야. 남자는 여자가 완전한 사람일 때 그걸 느껴. 그녀가 행복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있으면 그녀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여자. 그건 외로움을 채우려는 여자와는 완전히 달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달리고 있는가? 선택은 자유와 힘의 행위야. 매달림은 두려움의 행위야. 선택하는 여자는 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 매달리는 여자는 그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믿지. 하지만 어떤 건강한 사랑도 두려움 위에 세워지지 않아. 진짜 사랑은 자유에서, 의식적인 선택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돼.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채는 것도 중요해. 어떤 남자들은 겉으론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방식에서 비롯된 경우야. 그는 너를 통제하려 하고 네가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하려 하고 답이 늦으면 질투하고 너를 친구나 가족에게서 고립시키려 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야. 그리고 소유욕은 학대의 시작이지. 또 다른 유형은 끊임없이 너를 깎아내려. 너의 성취를 축소하고 너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며 너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혹은 네 경계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조종하거나 침묵으로 벌 주는 행동을 하지. 그리고 네가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계속 사과하고 모든 잘못이 내 탓이라 느끼게 된다면 그건 감정적 학대의 전형적인 패턴, 가스라이팅이야. 이런 신호를 본다면 떠나. 그가 변하길 기다리지 마. 그리고 내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 사람은 스스로 바꾸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너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너의 책임은 오직 하나. 너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것.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불편하거나 과거의 경험이 떠오른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 그건 네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야. 변화는 아프지만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야. 그리고 혹시 네가 내가 너무 기준이 높은 건 아닐까?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이 말을 기억해. 기준을 세운다는 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기준이 있다는 건 네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건 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야. 결국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이거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걸 스스로 믿으면 돼. 그 순간부터 너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이 달라진다. 너를 작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떠나고 너를 존중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랑은 권력이나 통제의 게임이 아니야. 서로를 보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두 사람의 만남이야. 그리고 네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여, 너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그가 나를 선택할까? 그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내가 그를 선택할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게 진정한 자유야.